안녕하세요. 미역TV 박주환입니다. 매일 만나는 재테크 학습지 출근해요 마요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라이브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요. 굉장히 재밌게 좀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송 자주 재밌는 방송 요소들을 많이 준비해서 자주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9% 상승하면서 2229.76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750선을 돌파하며 750.6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결국 이 시장의 상승 배경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의안에 위안화 안정에 대한 명문화 추진을 한다는 소식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이틀째 그 위안화는 절상을 이어왔고요.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4,313억을 매수하면서 2월 들어 최대 금액을 매수했고요. 기관이 소폭 매도하면서 이틀째 이어오던 대량 매수세를 멈추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1억을 매수했고요. 기관이 217억을 매도해 왔습니다. 일단은 전일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 완화 소식으로 좀 강세를 보여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에 들어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 SK 하이닉스가 2.7%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일 1월 관광지표가 발표됐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단 양호한 지수가 나오면서 아모레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이게 아모레 G 같은 경우는 10%,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8.6%, LG 생활건강 대표적인 중국 관련 화장품주로 분류되는데 5.4% 상승했고요. 호텔신라라든지 신세계 같은 이제 면세점 종목들도 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찌 했건 간에 1월 달 지표를 살펴보면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덜 나빴다. 그러면서 그런 매크로 지표들이 조금 더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리바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종료된 미국 시장 장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출발했습니다. 거의 지수 기준으로 해서 1% 이상씩 상승하면서 클라우드 종목들이라든지 기술주들이 어제 실적 발표하는 중소형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6% 7%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 막판에 갑자기 이제 음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이게 이제 어떠한 이슈가 있나 살펴봤더니 지난달에 있었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매파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불확실성을 심어주면서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그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그리고 두 번째가 금리 인상에 대한 재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FOMC인데요. 우리가 금리 인상을 굳이 늦출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이제 매크로 지표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연준에서 대차 대조표 정상화를 위해서 뭐 MBS라든지 그 시중에서 유통되는 채권의 매입을 좀 이제 속도를 늦추면서 연말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걸 이제 다시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냐면은 일단 시장에서는 채권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자산의 형태로 돌고 있고 돈은 연방준비 제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돈을 주고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이면 시장에는 현금이 풀리게 되는 거고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는 자산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자산이 쌓이게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연준이 계속해서 매입을 하는 거를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모기지 사태 이후에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공급되어 오던 유동성이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가장 좀 우려하는 사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0년 동안 그 경기가 회복되는 데는 연준이라든지 유럽의 ECB라든지 일본의 BOJ라든지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규모 국채 매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유동성 장세가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경계감을 표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 무역 분쟁이 상수화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FOMC 측에서 변수를 제공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파월이 연초에 시장 달래기에 보여줬던 그 스탠스와 굉장히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격렬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트럼프의 입이 아니라 FOMC 의사록을 기준으로 한 금리를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뭘 봤냐면은 조금 늦었죠. 지금까지 제가 삼성에서 폴더블 폰이랑 뭐 갤럭시 S10 이런 언락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개 행사를 봤는데 생각보다 외신의 평들을 살펴보니 생각보다가 아니라 중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폴더블 폰이다라는 이슈가 나왔고 그 전면에 액정이 하나 그리고 펼쳤을 때 그 큰 사이즈의 액정이 하나 나와주면서 기대 이상의 그 아웃풋을 생산해냈다라는 굉장히 좋은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과연 이게 실적으로 얼만큼 이어질지 간만에 좀 즐거운 이슈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팔로우업을 하다가 늦었는데요. 여기 이제 그 폴더블 폰 관련해서 밸류 체인을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늦었는데요. 저도 출근길에 좀 서둘러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출근해요 마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역TV 박주환이었습니다.